천연가스 수요, 새 바람이 분다입니다. 요즘에 원자재 또 관련해서 천연가스 관련한 또 이슈가 최근 유가가 올라가면서 한국전력은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반대로 지금 천연가스 쪽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생길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아무래도 유가에 따라서 또 우리가 천연가스의 가격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던 상황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올라가면서 사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의 지금 가스 가격 뭐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에 더한 기대감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 쪽에서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가격적으로 볼 때는 좀 어려운 부분, 원자재 쪽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바닥을 좀 치고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추세를 접어들지 않았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만큼 국제유가에 따른 이러한 변동성도 함께 엮어서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가와 또 연동을 해서 천연가스 시장이 또 앞으로 좋은 흐름을 보일 거다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보다 강할 수 없다. 비철금속 강세. 네, 최근 들어서 철강주가 가장 견조하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와 구조조정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비철금속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장에도 현대제철, 고려아연 큰 폭의 상승세를 시연을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업종 좀 더 자세하게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최근 원자재 가격들이 다시 조금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반짝 상승이 아니라 지금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결국은 가장 큰 수혜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철금속의 가격이 지금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속적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미국의 설비 인프라 투자에 대한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지금 당장은 없지만 앞으로 상당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중국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연을 보시면요. 연초 대비해서 81% 이상 상승을 했고 아연 가격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구리도 한 달 전에 대비해서 13% 이상 급등했고 또한 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5% 가까이 전달 전분기 대비해서 5%의 상승세를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추세는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을 좀 강점으로 뽑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반짝 상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격이 워낙에 많이 떨어져 있었던 상황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 과거에 인프라에 대한 투자 기대감이 많았었는데 사실 글로벌 성장 같은 경우에는 좀 중국을 제외하고는 중국만 바라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좀 미비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요. 2017년도에는 오히려 지금 상황보다는 좀 더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업종으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비철금속입니다. 아연 가격 같은 경우는 9년 만에 최고치고 구리 가격도 최근에 급등하는 추세인데 이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세계 경기가 또 살아나면서 인프라 쪽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들도 좀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안에서도 좀 눈에 띄는 시세가 좀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철강주 안에서 좀 어떤 종목, 관심 종목으로 보면 좋을까요? 비철금속 그러면은 고려 아연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연의 가격에 상승을 하면서 수익성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건데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연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 81%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많이 올랐네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네. 상승했다라는 것은 많이 떨어졌었다라는 겁니다. 동 가격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수요가 많이 없으면서 사실 이쪽 업종은 좀 힘들었던 시기를 보내오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거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연기금의 양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입니다. 비록 투신권에서 매도가 나갔지만 외국인과 연기금에서 같이 매수가 들어와줬다라는 점은 상당히 보수적인 집단인 연기금의 매수세는 결국은 지금 자리는 이제는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주가의 추세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고려 아연이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3분기 실적은 좀 부진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미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1,600억 원이 나왔었는데 예상치는
2천억 원이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미치지 못하면서 좀 충격을 불가피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이유는 울산 황산 유출 사고에 따른 아연, 금의 판매량이 감소가 되었고 부산물의 수익성이 악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지금은 줄곧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이 결국은 4분기의 실적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들인데 주유금속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할 것이고 또한 비철금속 가격 상승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나타낼 것입니다. 즉 4분기가 좀 일시적으로 다시 한번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2017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은 오히려 접근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인프라 투자 여기다 공급 부족이 또 우려가 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호재가 되고 있는 분야가 이쪽이고 관련해서 고려아연은 또 가장 직접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종목을 꼽아보면 역시 아까 아연, 구리 가격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관련 업체 또 어디가 있을까요? 네, 풍산이라는 업체인데요. 사실 최근 들어 풍산의 주가는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더 좋다고 할 만큼 상당히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산은 우리가 잘 아시는 뭐 방산 쪽으로 볼 수 있을 거고요. 돈 관련해서도 비철금속 쪽으로 볼 수 있는데 지속되는 호실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이상 증가하면서 주가의 흐름을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회사 실적 호조가 결국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더불어 구리, 방산 부분 등의 전체적인 주요 사업 부분의 호실적인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세계적 스포츠탄 생산 업체인데요. 우리가 레저로 즐길 수 있는 스포츠탄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서 지금 북미 지역에 수출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북미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그리고 중동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실적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산 부분입니다. 사실 트럼프의 수혜주다 해서 방산주들 많이 뽑았었는데 어제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또 약한 모습 보여줬고요. LIG 넥스원 또 지금 부진한 모습들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풍산만이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실적과 연관지었을 때 비철금속과 방산 부분을 봤을 때는 거의 반반의 매출이 이뤄내고 있다는 것은 거기다 더불어 자회사의 실적까지 기여되고 있다는 점은 한쪽에 쏠리는 실적이 아니라 실적을 전체적으로 함께 상쇄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형 탄약 개발에 성공을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절대적인 필요성에 따른 사항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보셔서 아시다시피 매년마다 증가면 증가했지 줄어들지 않는 예산을 볼 수 있는 것만큼 앞으로 발전이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주가 측면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구리 가격 상승 여기에다가 또 군용 탄약 이쪽 개발 사업을 통해서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된다라는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김혁철 대표님은 또 어떤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계세요? 네, 역시나 미국 금리 인상이 결국은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의견인데요. 이탈리아에 대한 부분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열리는 이제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라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크게 또 주춤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국정 불안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어떠한 형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한 기업의 총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상황입니다. 이건 역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같이 주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요. 이미 심리적인 지지 라인이 무너진 지 오래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괜찮겠지라는 게 사실 트럼프 이전부터 시작이 되었었고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짧은 강한 반등이 한번 나오고 난 뒤부터 그 이후에 자리가 다시 하락을 하고 내려왔다라는 점은 우리가 기댈 곳은 없다라는 겁니다. 어제 시장에 보시면 작은 수급에도 움직이지 않았었고 작은 수급에도 하락하는 시장 상황 그만큼 한쪽에서는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쪽에서 심리적으로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희망이라는 부분이 우선 우리가 코스닥 중심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리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코스닥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종가가 저가로 끝나면서 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초반 외국인들 매수 이후에 외국인들 매도가 나가면서 하락했던 코스닥이었는데 막판에 그 하락을 줄여줬던 외국인이었고요.
그래도 이제서야 들어왔지만 기관들의 수급이 좀 움직여졌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좀 강한 초반의 흐름들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흐름이 뒷심까지 어떻게 이어질 것이냐라는 것이 다음 주 또 금리 인상 시점까지 버틸 수 있는 지지대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